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 행정법에서는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을 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하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하고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지. 이 형법에서는 말이야,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을 행위 시점, 뭐 결과 시점 이렇게 나누지, 그지? 그런 것처럼 행정법에서는 처분시, 판결시 이렇게 나눕니다, 그지? 형법에서는 행위시법주의 이런 말 쓰잖아요, 그지? 결과보다는 행위할 당시에 법적인 기준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행정법에서도 마찬가지 견지로, 그지? 처분시가 위법성 판단의 기준 시점이 된다는 거지, 그지? 처분시가 원칙이야, 그지? 예. 지금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에 관한 겁니까? 항고 소송에 관한 거예요, 그지? 처분이 언제 위법했냐, 그지?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위법 판단 기준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고 소송에 적용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취소 소송이나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 소송은, 그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만 어떤 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지? 그 이유는 어때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 자기가 없었잖아, 그지? 그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할 수 없겠지, 그지? 그래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사실은 두 가지 견해가 있어, 그지? 제소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소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건 있잖아.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왜 제소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 그지?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런 이야기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심리의 과정 보겠습니다. 심리의 과정. 심리의 과정은 이제 이런 것들이지. 심리 과정. 행정소송의 심리 과정. 첫째 어떤 게 나와 있어요? 소의 이송, 그 다음에 소의 병합, 그 다음에 소의 변경, 그 다음에 소송 참가. 같은 거지. 소라는 게 소송이니까, 그지? 소의 이송, 병합, 변경, 참가 이런 것들을 다룬다, 그지? 심리의 과정에서는 이 중에서 있잖아. 관심이 많은 거. 어떤 게 관심이 많아? 이론적인 논의가 많은 것은 이런 것들이지, 그지? 얘는 뭐 너무 간단해서 특별히 할 이야기 없고요. 소의 이송은 어떤 거였어요? 소의 이송은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그지?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관할 법원으로 넘겨주는 걸 소위 이송이라고 한다, 그지? 그 다음에 병합을 위해서 이송하기도 하겠지, 그지? 병합하고 이송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병합은 뭐하고 뭐가 병합하는 경우입니까? 취소 소송하고, 그지? 관련 청구 소송이 병합하는 경우들이 있지, 그지? 관련 청구 소송. 관련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해? 국가배상 소송이나,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나, 그 다음에 뭐 원상회복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 청구 소송이 되겠지, 그지? 이런 것들하고 취소 소송하고 서로 관련돼 있다는 말은 뭐하고 관련돼 있단 말이야? 항고 소송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지? 그래서 그 항고 소송인 취소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을 서로 병합한다, 그지? 병합할 때는 어디로 병합한다 그랬어?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이쪽으로, 이 법원으로 병합을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소의 변경이라는 거는
이런 거 있잖아. 취소 소송을 무효등 확인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나? 취소 소송을 무효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죠, 그죠? 소송을 계속 하던 중에 말이야, 하자의 내용이 무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무효등 확인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되나? 이렇게 됩니다, 그지?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취소 소송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 취소 소송에서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있잖아.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지? 취소 판결 할 수 있다, 그지? 취소 판결 할 수 있는데 취소 판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 취소할래? 이렇게 사실은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지? 판사가 말이야, 너 애초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잖아. 근데 이 사유가 취소 사유에 해당돼. 내가 취소 판결 해줄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그지? 그런 거는 판사가 원고한테 이렇게 지도하는 거지, 그지? 왜? 원고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런 걸 뭐라 그래? 성명권이라고 해. 성명한다 그래. 해석한다 그럴 때 석자야, 그지? 그리고 이제 발걸명자겠지. 성명권을, 판사는 성명권을 행사해서 취소 판결을 할 수도 있다, 그지? 물론 취소 판결의 이 사유에 해당돼야 돼, 그지? 취소 판결의 사유라는 말은 뭐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아야 되겠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중대하다는 말은 뭐 그만큼 중하다는 말이고요. 명백하다는 말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야, 그지? 중대한 거하고 명백한 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명백이 중요하겠어? 중대한 게 중요하겠어? 정말로 중대하다는 말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하자라는 거고, 명백하다는 말, 이게 드러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 중대한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는 견해 중에는 중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명백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백성 보충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다는 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뭐를 취해? 중대명백설을 취한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판사가 성명권을 행사해서 취소 판결할 수 있는데, 취소 판결하는 경우에도 뭐의 요건은 갖춰야 돼요? 취소 소송의 요건은 갖춰야 돼요. 취소 소송의 요건이라는 게 사실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취소 소송의 요건하고 다른 대표적인 점이 어떤 점이 다릅니까? 제소 기간의 제한이 있어, 그죠? 그래서 제소 기간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취소 소송에서 무효등 확인, 취소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다른 말로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무효 선언적 취소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지? 왜 그래요? 안 그러면 이걸 해보기도 전에 각하되기 때문에 이걸 해보려면 요건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경우에도 취소 소송의 요건은 준수돼야 된다, 그지?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취소 판결하거나 취소 소송에서 무효 판결하거나 둘 다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출 수밖에 없다, 그지? 어쨌든지 소의 변경은 취소 소송에서 무효 확인 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요. 취소 소송에서 또 뭐 할 수 있어요? 뭐 부작위 확인 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당사자 소송에서 취소 소송도 할 수 있고, 소의 변경을 해서 모든 종류에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다만 소의 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 노트에 있는 것처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볼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지? 그 다음에 소송 참가라는 거는 있잖아. 누가 참가하는 거겠어? 소송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굽니까? 원고하고 피고지, 그지? 소송 참가라는 건 앞에 수식을 더 붙이면 누구의 소송 참가겠어? 그렇죠. 제3자의 소송 참가를 말하는 거야.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느냐, 그지? 국가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A, B, C야. 네? 처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A, B, C야. 그래서 A가 있잖아. 처분의 취소를 구해. 근데 B하고 C도 있잖아. 아, 나도 A하고 입장은 조금 다른데 말이야. 이 소송에 충분한 이해관계인이야. 그런 경우에는 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A가 한 소송이 끝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A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또 B가 또 소송을 제기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법원에서는 뭐 한다 그러겠어? 병합해서 심리합시다 이러겠지, 그지? 같이 봅시다, 그지? 그래서 따로따로 소송을 제기해서 병합해서 심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야 내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너는 참가해라, 그지? 그래서 하나의 소송에서 원고를 다수를 두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A하고 B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 대등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지, 그지? A의 지위와 B의 지위, 얘가 참가인이긴 하지만 원래의 원고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지, 그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A하고 B하고 둘이 어떤 영업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A는 허가를 받게 되고요. B는 허가를 못 받게 됐어요. 그런데 A가 허가를 받은데 말이야. 뭐가 부정된 것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B는 A의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 왜? 이 사람이 경업자라면, 그지? 경업자 소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A의 소송을 소송을 할 수 있어. 그럴 때 A는 있잖아. B가 다룬 A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서 야 무슨 소리야? 내 내용은 적법했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B가 하는 소송에 A가 참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이해관계가 같으면서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소송 참가 제도는 기본적으로 누구?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야, 그지? 소송에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송 참가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재심 청구 제도라는 게 있어. 재심 청구는 판결이 끝났어. 판결이 끝났는데 나도 말이야 그거하고 관계되는 사람인데 다시 한번 다퉈보자 말이지, 그지? 그게 재심 청구 제도야. 소송 참가 제도, 재심 제도. 근데 소송 참가 제도는 있잖아. 제3자의 소송 참가 제도가 보편적인 거지만 제3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참가하는 겁니까? 원고한테 참가하는 거예요, 그지? 피고한테 참가하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거는 행정청의 소송 참가 제도야. 행정청의 소송 참가 제도는 국가사업의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 피고가 돼서 소송이 수행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과 같은 업무를 하는 지방행정기관 혹은 지방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감독하고 있는 국가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의견을 보태는 거지, 그지? 이 경우에는 입장이 조금 달라. 행정청이 소송 참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지위에 종속이 됩니다. 피고의 지위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보조인의 지위밖에 갖지 못해요. 그래서 피고인의 그런 주장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없고요. 효과도 그대로 미치는 거야. 그래야지 맞겠지. 국가는 한 편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행정기관하고의 관계에서 소송 참가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은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지? 개인들하고는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속적인 지위, 제3자는 독립적인 지위, 그지? 책을 봅니다. 소송의 참가부터 보지. 소송의 병합부터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항고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은 서로 병합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보자. 첫째는 뭡니까?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병합한다는 점 이래 돼 있지. 두 번째는 양 청구가 관련되는 경우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1번하고는 다른 이야기야. 항고 소송하고 당사자 소송도 병합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야.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소의 병합은 주된 소송인 취소 소송의 주된 소송이 취소 소송이니까 취소 소송이 사실심 변론 전 사실심 변론이 끝나면 뭐가 이루어지노? 그 다음에는 판결이 이루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병합하려면 해라는 거지. 그지? 왜? 사실심 변론을 다 하게 되면 심리가 끝났는 거예요. 그지? 심리가 끝나고 그 다음에 판결만 남았는데 심리 과정에서 그걸 병합해 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리가 끝나면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해야 되고요. 병합의 요건, 병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소송의 이송. 아까 했고요. 자, 소의 변경 봅시다. 소의 변경, 이건 청구의 변경. 변경의 대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있잖아. 모든 형태의 행정소송이 다 변경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지? 다만 모든 형태의 행정소송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뭐만 되는 거야? 주관적인 소송만 이야기되는 거야. 그지? 객관적인 소송으로 소의 변경이 되는 건 안 돼. 그거는 사실은 개념상 당연한 거야. 그지? 왜냐하면 객관소송이라는 것은 나의 권리 의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 의무, 사회적인 권리 의무 이런 걸 다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요건 봅시다. 그 다음에 요건 보시면 소송이 계속돼 있어야 된다. 그지? 변경이 되려면. 두 번째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돼. 지금 제시하고 있는 5가지 요건 중에 뭡니까? 이 탐구의 대상이 되는 거는 조금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는 2번이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저런 경우에는 기초에 변경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지? 판단하는 거지. 그지? 세 번째는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해야 되겠지.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변론이 끝나면 심리가 끝나니까 심리 전에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이 직권으로 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지. 그지? 소송의 변경이라는 거는 내가 뭘 요구할 건지 청구를 변경하는 것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너 이거 변경해봐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5번째는 뭡니까? 새로이 피고될 자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이거는 뭐야? 피고가 변경되는 경우가 그렇다는 거야.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취소소송에서 국가배상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있잖아. 그지? 그럼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처분청이고 국가배상소송에서의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잖아. 그러면 달라지니까 자기 마음대로만은 못한다는 거지. 그지? 만약에 새로이 피고될 자의 의견이 새로이 피고될 자가 소의 변경을 뭡니까?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소송을 따로 제기하면 되는 거겠지. 그지? 변경이라는 것은 기존의 소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아탄다는 말이잖아. 그지? 이 기존의 소송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불복의 방법. 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소변경 허가 결정을 하면 타방 당사자는 적시항고를 통해서 불복할 수가 있다. 그치? 왜냐하면 소변경은 새로운 전쟁이란 말이지. 그지? 새로운 전쟁이기 때문에 방어의 기회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서 다시 다투는 방법은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소변경의 효과.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 사람한테 그 피고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는 거고요. 기존의 소는 소멸하게 되는 거지. 그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청구는 구소를 처음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소를 제기한 다음에 처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소송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건 조금 제한이 따라 어떻게 언제 해야 돼요? 처분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돼.
이것도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된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잘 봐, 그지? 행정심판을 전치해야 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지켜야 되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그 의무를 안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지? 소가 변경됨으로써 그러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지켰으면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실은 행정처의 그런 뭡니까 이해관계가 더 강한 거지, 그지? 그래서 행정이 처분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 원고한테 행정심판을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처분의 형태는 법정화되어 있잖아, 그지?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그런데 처분이 변경됨으로써 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은 조금 뭡니까 원고한테 불리한 입장을 놓게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행정심판을 전치해야 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지? 소송 참가제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소송 참가제도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 제3자는 주로 뭡니까? 원고와는 이해관계가 다른, 그지?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주로 의미가 있다. 근데 반드시 복효적 행위가 아니어도 돼요. 다수 처분의 상대방이 있잖아. 다수의 자이거나 아니면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한 아니면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중요한 거는 뭐야? 제3자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단 말이지, 그지?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 행정청이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속된 지위를 갖는다는 점,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어. 여기 524페이지 중간 밑에 쭉 보면 한번 보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소송 행위 중 참가인과 피참가인 모두에게 유리한 행위는 전원에게 효력이 발생하나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으며, 이렇게 돼 있지. 참가인 등 공동소송인 1인에 대한 상대방 행위는 이익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에게 효력이 있다. 그죠? 또 참가인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요. 독립해서 상소할 수 있고요. 상소할 수 있는 기관도 독립한다. 그지? 이건 뭡니까?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지? 거기 문제 한번 보자. 돌발 퀴즈. 복효적 행정행위와 관계가 없는 거를 고르는 겁니다. 재심청과 할 수 있어. 제3자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제3자 참가를 통한 집행정지 신청. 이게 틀리기 쉬운 문제지, 그지? 해설을 보시면 집행정지 신청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참가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어, 그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래요. 그 다음에 직권 취소나 철회에 제한, 사익과 사익의 조화, 참가제도.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이런 거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행정청이 소송의 계속 중에 처분 사유를 변경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LPG 충전소를 만드는 데 있잖아요. LPG 충전소 설치 허가. 갑이라는 사람이 LPG 충전소를 만들려고 설치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됐어요. 그죠? 거부 처분이잖아.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밝혀야 돼요. 이게 처분 이유, 처분 사유야, 그지? 처분 사유. 처분 사유가 뭔가 하니 있잖아. 처음에는 주민이 반대해서 이런 거야, 그지? 주민이 반대해서. 주민이 반대하면 근데 다른 문제도 있잖아. 주민이 반대하면 LPG 충전소 설치 허가 안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LPG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있을 거 아니야. 설치 요건 A, B, C, D 쭉 있어. 법에는 주민의 반대라는 이런 요건은 없어. 예컨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그지? 예. 근데 행정청에서 보니까 다른 요건은 다 맞는데 주민이 반대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야, 너 주민의 동의를 한번 얻어와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지. 근데 주민의 동의를 못 얻어와서 허가를 안 내줬어. 그러면 그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은 처분의 효력은 위법한가 적법한가? 그지? 어때요?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할 수 있나? 불허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재량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재량적인 요소가 없다면 안 돼, 그지? 재량적인 요소가 있다면 돼, 그지? 그래서 재량행위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는 거지. 두 번째. 주민의 반대를 못했어. 그런데 있잖아. 처분 사유를 주민의 반대라고 말했다가 이게 좀 석연치 않은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처분 사유를 다시 바꿨어. 위험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이런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처분 사유를 변경한 것이 이렇게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한가 말이야, 그지? 근데 처분 사유 변경을 제한하는 이유는 뭐야? 처분 사유를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소송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지?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하고 피고가 서로 다투는 거잖아. 근데 얘가 무기를 하나만 들고 저 무기를 갖고 다투나 보다. 그러면 원고도 그 무기에 대응해서 자기가 어떤 무기를 내놓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가 막 예상치도 않은 새로운 무기를 계속 내놓는단 말이지.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 표현이 뭐지? 어떤 경우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때만, 그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뭡니까? 처분 사유 변경을 인정한다는 거지, 그지? 처분 사유 변경에 대한 학설 보시면 부정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이런 거 있네. 526페이지, 그지? 부정설. 처분 사유의 변경은 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가질 수 있으므로 허용할 수 없다. 그치? 긍정설은 처분 사유의 변경을 부정한다 해도 행정청은 결국 새로운 처분 사유를 들어서 또 처분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부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의미는 없다. 제한적인 긍정설. 판례 보시면 당초 그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처분 사유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지? 허용 기준 및 한계 보시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것. 옆에 봐봐.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경우에 동일한지 봤는가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민의 반대를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위험하다고 말했다가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지? 이건 명백하지. 두 번째, 온천 발견 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온천이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가 두 번째는 온도가 미달됐다, 그지? 이거는 동일관계가 다르다라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보는 거고요. 같다고 보는 거는 뭐야? 1번 보니까 허가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가 이 건축 허가에 관한 것인가 봐.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기준이 안 맞으니까 해줄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다시 뭡니까? 이격거리라는 거는 뭐야? 건물과 건물 간에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리 말하는 거예요, 그지? 이격거리 위반으로 안 된다. 이래. 이격거리 위반은 허가 기준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그지?
소송 제기의 효과 봅시다. 절차법적으로는 청구에 대한 소송의 계속 상태가 발생하여 중복제소가 금지가 되고 소송을 하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는 없는 거지. 중복제소의 금지, 소송 참가의 기회가 발생하며 관련 청구 이송이 인정이 되고 집행정지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실체법적으로는 제소기간, 제척기간의 준수 등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판결 봅시다. 판결의 종류, 종국 판결과 중간 판결. 종국 판결은 당해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종료시키는 판결. 중간 판결은 종국 판결할 준비로서 소송 진행 중인 개개의 쟁점을 해결하는 확인적 성격의 판결. 뭐 중간 판결에 예가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 소송 판결은 요건 심리 결과 소송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당해 소송을 부적격한 것으로 각하하는 소각하 판결. 요건 심리에 따른 판결을 소송 판결. 본안 판결은 내용에 대한 심리. 그지? 기각 판결, 인용 판결 이런 거 했지. 그래요. 사정 판결 하자. 사정 판결은 많이 했지. 사정 판결, 사정 재결, 그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사정 판결이나 사정 재결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존재하는 바탕에는 이 행정의 우월성이 나타나는 거지, 그지?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소송의 형태인 거지, 그지? 사정 판결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판결입니까? 청구에 이유가 있으나 기각하는 판결이야.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의 한 유형이야, 그지? 청구의 이유가 있으면 인용해야 되는데 기각하는 판결이다, 그지? 사정 판결 2부터 2는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법 관계의 특질이 나타나는 그런 판결의 형태다, 그지? 행정법 관계의 특질이 나타나는 그래서 행정법 관계의 행정 주체의 우월성이 드러나는 그런 형태일 것이다, 그지? 그래서 민사 관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지? 두 번째는 요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청구의 이유가 있어야 돼, 그지? 청구의 이유가 있어. 청구의 이유가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야? 처분이 위법하다는 말이야, 그지? 처분이 위법해야 돼. 그런데 어떤 이유로? 공공복리상의 이유로. 공공복리상의 이유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예정이 될 때 또는 사회 전체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때 그런 말이지, 그지? 그럴 때 뭐 합니까? 이제 기각을 하는데 기각에 대해서 원고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되니까 뭘 하게 됩니까?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주문 판결문의 주문에서 위법함을 밝혀줘야 돼. 판결문의 주문에서 위법함을 밝혀줘야 된다, 그지? 이거는 누가 주장해야지 맞겠어요? 원고가 주장하겠어요? 피고가 주장하겠어요? 피고가 주장하겠지. 사정 판결은 피고한테 유리한 제도니까, 그지?
그 다음에 적용. 사정 판결도 취소 소송에서 규정하고 있잖아. 이게 무효등 확인 소송에 적용이 되나 보자.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적용이 될까 안 될까. 그지?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적용이 될까 안 될까. 그지? 또는 당사자 소송에서든 적용이 될까 안 될까. 당사자 소송에서는 적용이 당연히 안 되겠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여러 가지 설명이 되겠지. 청구의 이유가 있다는 말은 처분의 위법을 구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지. 얘는 처분을 다투지 않는다. 그지.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사정 판결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행정의 우월적인 지위를 보장한 측면이 있다는 거지. 그것도 안 맞는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고요. 행정의 우월성이라는 것하고 거리가 멀다. 그지. 이건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사정 판결이 적용이 되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지? 여기 하나 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쓰면 있잖아요. 이거는 뭐에 효과가 있는가 하면 하자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하자 치유. 그러니까 하자가 사실은 치유된 건 아니지만 그지? 하자 치유된 것으로 간주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자 치유 간주 효과. 간주라는 말은 그렇게 보아주는 것 그런 말이야. 그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무효등 확인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거지. 이 무효등 확인 소송은 하자가 어때요? 중대하고 명백한 거잖아. 그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가 되는 것인데, 사정 판결은 청구가 이유가 있으나 기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 이유인 청구의 이유라는 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안 돼. 이 사정 판결은 얘가 아픈데 나았다고 본다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지? 근데 얘는 너무 아픈데 나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얘는 중병에 걸린 거잖아. 그지? 중병은 나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청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것은 너무 과혹한 거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적용이 되나? 안 돼요. 그지? 미안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안 돼요. 그죠? 요거는 아까 사실은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안 돼.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 판결은 뭐에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취소 소송에서만 되네. 그지? 취소 소송만. 자, 읽어보자. 529페이지 보시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행정청의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그지? 예컨대 보세요. 댐 공사를 위해서 토지 수용 처분을 한 경우 토지 수용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토지 수용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그 이제 공사 중인 댐을 허물어야 된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공공복리의 침해가 올 수 있다. 이렇듯 사정 판결은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 실현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특유한 제도이다. 이러한 성질로 인해서 사정 판결은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지? 그러나 행정소송의 공익성에 기인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사정 판결은 엄격한 공익과 사익 간의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그지?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한편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정 판결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익을 박탈하는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은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표시해야 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해야 되고 그지? 손해배상과 재시설 설치 등의 부수적인 구제 방법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요건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야 돼요. 즉 처분 위법해야 되고요. 처분 등이 공공복리 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를 현재 이제 해야 할 것, 그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 인정돼야 된다. 주장 입증 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해야 되겠다, 그지? 필요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그지? 효과, 판결 주문의 처분의 위법함을 밝혀야 되고 소송 비용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구제 방법, 아까 말했지, 그렇지? 적용 범위,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만 적용이 된다. 그렇지? 무효동 확인 소송은 안 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당사 소송, 객관 소송은 안 되겠다. 그렇지? 객관 소송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지? 사정 판결의 청구는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청구, 피고의 청구로만 하도록 돼 있다. 이래 돼 있어, 그지? 그러나 판례는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을 공부하면 행정소송법은 끝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지? 그래서 그래요. 판결의 효력은 뭡니까? 맨 위에 그 박스에 먼저 봅시다. 불가, 변력, 자방력.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 법원도, 그지? 그 판결과 배치되는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자방력, 스스로를 묶는다는 말이야, 그지? 불가, 변력, 자방력은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효력이야, 그지?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미치는 효력. 그 다음 당사자한테 미치는 효력은 불가, 쟁력이야, 그지? 다시 그것을 다툴 수 없다는 거지, 그지? 다시 그것을 다툴 수 없다는 건 사실은 어디까지 갔을 때 그래요? 상고심까지 갔을 때 그런 거야, 그지? 그래서 불가증력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로 이야기되는 거 아니야?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도 말하지만 또는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가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겠지, 그지? 그것도 판결의 효력이 되는 거지. 여기서 불가증력은 상고심을 거친 경우를 말한다, 그지? 제소기간 준수하고는 관계없지 않아, 이거는, 그지? 판결의 효력이니까. 그 다음에 기판력. 기판력은 말 그대로 이미 한 판결의 효력. 그러니까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사한 사건, 동일한 사건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의 판단의 효력이 후행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바로 기판력이야, 그지? 이미 판결한 효력. 그래서 기판력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미친다? 원고와 그 다음에 법원한테 주로. 그러니까 원피고와 당사자와 법원한테 미치는 효력이고. 형성력은 제3자한테 미치는 효력을 형성력이라고 해. 그래서 형성력은 다른 말로 대세효라고도 한다, 그지? 형성력이라 하면 있잖아. 형성력이라 하면 판결의 효력으로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지? 주로 취소 판결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거지. 판결의 형태가 이 뭡니까 이거? 저기 심판에서는 있잖아. 취소 재결도 내릴 수 있고 취소를 명하는 재결도 내릴 수 있는데 판결에서는 취소 판결밖에 없지. 취소를 명하는 판결은 없어, 그지? 왜? 의무 이행 판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지? 그다음 기속력은 처분청과 관계행정청한테 미치는 효력을 말한다, 그지? 그래서 행정기관한테 미치는 효력 기속력, 법원에 미치는 효력 기판력, 뭐 당사자한테 미치는 효력을 불가쟁력 또는 기판력 두 가지 뭐 그래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있잖아. 오늘은 내가 조금 사정이 있어 일찍 맞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